안녕하세요. 나의 실수는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 공무원 범죄 나침반 강의 담당자인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팀 이재준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무원 범죄 나침반 강의가 진행된 지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2편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는 일반적으로 숙지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사례를 통해서 징계 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입니다.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법률 및 지침을 알아보고요.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처분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법률 및 지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럼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은 65%, 기소유예 이상은 25%, 음주운전의 경우는 거의 구약식 이상이며 그 비율은 10%입니다. 1편 종합편에서 용어를 알아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공소권 없음이란 사건에 대하여 소송 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식이란 검사가 약식 명령을 구한다는 것으로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해자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보통 교통사고는 대부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12대 중과실 경우에는 기소유예 이상 처분이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숙지해야 하는 교통사고 처분 관련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일반 교통사고는 대부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혹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각호,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라고 불리는 사항과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는 제4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보시는 표와 같고 주로 이루어지는 위반 사항은 신호 및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입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충돌하게 되면 가중처벌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에서 음주운전 사건 처리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 적발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최초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양정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처분 기준은 면허 정지와 취소를 기준으로 양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구약식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며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엄중한 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중징계 의결 요구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2회의 음주운전부터는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보시는 표의 경우에도 모두 파면 혹은 해임까지 가능한 비위들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건은 표창이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5에 따라 징계의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경찰청에서 공개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 알코올 분해 시간 내역입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이 표는 남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주종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 분해 시간은 체질이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으니 이 표를 맹신하지 마시고 과한 음주 이후 다음 날에는 꼭 운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표는 여자에 해당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몸무게가 높을수록 알코올 분해가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처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공무원이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충돌한 것으로 피해자는 9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공무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구약식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경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무원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직진차로의 직진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피해자에게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구약식 400만원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경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같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의 발을 밟고 그대로 지나가서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구약식 200만원 처분, 경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공무원이 비상정차를 하고 있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약식 400만원 처분을 받았고 법률 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에 따라 중징계 혹은 경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음주운전 사례입니다. 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 중에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구약식 500만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6번째 사례는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자택에 도착했으나 주차 장소가 없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택 근처에 주차를 하고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깬 공무원은 집 근처에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구약식 400만원 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됩니다. 7번째 사례는 공무원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도착했으나 주차 공간이 없자 이중주차 후 이동하였고 공무원은 본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주차장을 찾아 이동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이후 피해 차량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해당 공무원에게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7%가 확인되어 구약식 300만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역시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으나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절함으로써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구약식 500만원 면허 취소가 되었고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미루어 운전을 할 때에는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준비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2편 강의는 1편 종합편과는 다르게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덜 지루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강의들 모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3편 강의는 성관련 비위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나의 실수는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 테마로 알아보는 공무원 범죄 나침반 강의 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